그래서 제가 조합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지금까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재 신청하면은 당연히 관리자들 눈밖에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나만 급여가 오르지 않거나 깎이거나 혼자 승진에 늦어지거나 뭐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인사고과 때문에 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은 정말 견디기 힘든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계집사 한창현 노무사입니다. 신부는 오늘 또 밥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하루에 3번씩 산책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죽을 맛이죠. 솔직히 신바가 저에게 주는 행복도 크지만은 너무 신바 중심으로 제 개인 생활이 굴러가가지고 약간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덤덤히 계집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며 그냥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답했어. 사람이 보인다. 이제 3번째 이야기 시간이네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하다가 최근에 제가 진행하고 있던 사건 중에서 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제 생산직 근로자들의 어떤 차등 인사 고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 그런 주제인데요. 제목이 좀 딱딱하고 고리타분하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도 한번 공유해 보자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노조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노조가 생긴 모 대기업 전자회사, 세탁기나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조합원 한 분이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 산재 신청을 부탁하러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 30살 중반 정도의 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회사 다닌 지는 한 13년 정도 되었고, 세탁기나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대기업 가전제품만 이제 한 공장에서 13년간 계속 만들어 오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허리가 왜 아프냐고 하니까, 계속 이제 세탁기나 냉장고를 이제 조립하고 전동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이나 허리 이런 데 아픈 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이제 치료한 기록도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렇게 자주 치료받는데 왜 지금까지 산재 신청 안 하고 이제 산재 신청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산재 신청을 꿈도 꿀 수 없어요. 이제 회사에 노조가 생기고 제가 조합 간부가 되니까 정말 용기를 내서 저라도 이제 산재 신청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하러 여기 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다른 분들은 하고 물어봤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아무도 산재 신청한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그냥 관리자들이 지금까지 공상으로 인정해주면은 병원 치료 받고 인정 못 받으면 그냥 아파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돈 내면서요. 아니, 그 공장이 약 2,000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그분들은 대부분 15년에서 20년 이상 같은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산재 신청을 안 해봤다는 게 저는 처음에 제 길을 좀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세탁기나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거는 대부분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이렇게 조립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동작이나 어떤 불편한 작업 자세나 또 이런 중량물 취급하기 때문에 뭐 근골격 질병이 자주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탁기 냉장고를 제일 잘 만드는 제일 큰 대기업 노동자들이 아직도 중소기업도 산재 신청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산재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았죠. 아무리 노조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아프면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해왔냐고. 지금까지 모두 다 공상으로 처리해왔다고 하더군요. 상재와 공상은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산재는 우리 보통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고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며 휴업급여며 또 장애가 남으면 장애급여도 주고
향후에 그 부위가 재발하거나 악화되면은 그에 따른 치료비나 보상도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주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근데 공상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냥 회사가 선의로 복지후생 차원에서 그 어떤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치료비와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런 거에 불과한 거죠. 특히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같은 이런 근골격 질병은 그 질병이 일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발생한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도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회사 관리자가 병원 진단서만 보고 이게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 질병인지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병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즉 관리자가 병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병가를 준다면 또 얼마나 줄 것인지 이것도 관리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자들은 일하다 몸이 아파도 관리자들 눈치를 보며 병가를 신청해야 되고 병가를 사용해도 관리자 눈치 때문에 제대로 충분한 치료 기간을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급하게 현장에 복귀하고 그리고 또 자주 이렇게 병가 신청을 하면은 관리자 눈밖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도 병가조차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좀 심각한 사업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동조합은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합원 약 90% 이상이 목이나 어깨, 뭐 팔, 손목 등에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현재도 약 40% 이상의 조합원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들 중 지금까지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15년 이상 근무하시는 동안에 산재 신청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산재 은폐죠. 기업의 어떤 잘못된 문화, 관행으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산재 신청을 회사가 지금까지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지금까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재 신청하면은 당연히 관리자들 눈밖에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사고과에서 상당한 낮은 점수를 받을 게 뻔하고, 그러면 결국 나만 급여가 오르지 않거나 깎이거나 혼자 승진에 늦어지거나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바로 어떤 생산직 차등 국가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다 같이 냉장고나 세탁기를 거의 수십 년째 같이 조립하는데 사실상 능력 차등이 나오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분들이. 거의 하는 일이 같고 동일한데 말이죠. 더구나 좀 깨름 피우고 싶어도 대부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제품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디 혼자 숨어서 깨름을 피울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공장은 작업자 간 차등 인사 고과제도를 설계해가지고 많게는 연봉에 거의 1천만 원 또는 또 같은 생산직이 돼도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고과 결과에 대해서 승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 또는 파트장의 인사 고과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 차이가 급격하게 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모두 다 이제 관리자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게 된 거죠. 더구나 인사 고과의 기준에 대해서 대부분 조합원들이 그 기준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고 알고 싶어도 회사에서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관리자가 너 이번에 D등급이야 하면 그냥 그걸로 D등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공장에 몇십 년 같은 직업을 하면 왜 동료 간에 동고동락을 하면서 서로 좀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직원 간 높은 차등 인사 고과 제도를 실시하면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니까 이제 동료가 동료로 보이지 않고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경쟁자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동료가 아프면은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던 분위기에서 이제 내가 치고 올라갈 기회가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생산직 노동자들은 일 그 자체가 힘든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경쟁까지 부추겨
인사고과 때문에 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은 정말 견디기 힘든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은 근구역계 질병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렇게 과다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같은 정신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미 조합원 중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구조에서는 도조 활동을 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실제 이 회사는 대기업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무노조 경영을 해왔거든요. 이번에 저희한테 한 4분이 용기를 내서 조합원분들이 산재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대부분 다 산재가 인정이 됐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고 설마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돼야 될 사건이 된 것뿐인데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 산재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공상으로 처리해준 치료비는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그것도 초인류 기업에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인류 기업, 1등 기업 소리 들으려고 하면은 단지 제품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진짜 그 직장에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때 진짜 인류 기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요. 다음은 우리 생산직 근로자 차등 고가 제도 때문에 어느 직장인이 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